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고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서 이분들의 사연과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는 가치관도 확고하고 인생관도 확고해 삶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열정을 바치는 스타일이라 사랑에도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열심히 산 것은 내게 큰 보답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호구로 알아 이용하고 뒤통수 치고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고 이건 가족, 지인, 친구, 연인 모두입니다. 도대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리즈님의 사람에 대한 통찰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연애도 인간관계의 일종이죠. 보통 이렇게 모든 관계에 너무나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고마움이나 보답은커녕 뒤통수 맞고 이용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본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만의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있고 나서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나 자신을 늘 가장 끝에다 두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우선시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들의 순위에서 역시 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분명한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좀 야박하다.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그렇겠지만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좀 만만하다. 그리고 나의 요구나 부탁에 쉽게 그 사람이 반응을 하면 자꾸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싶어져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어린 아가들도 간을 봅니다.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엄마가 가만히 있네? 그럼 조금 더 심하게 해보고 또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더 심하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돼요. 물론 해주는 사람은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겠지만 받는 사람은 늘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보답은커녕 그런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호구로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모든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고 욕먹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바운더리나 경계선이 없이 너무나 다 잘해줬던 그 책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인연을 맺으셨고 또 그렇게 함부로 맺은 인연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결국 상대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잘해줘야 될 사람, 가려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해주고도 욕먹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결국 사람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제가 법정 스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싶네요.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치는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준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저는 특히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와 닿습니다.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알아채는 안목 역시도 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우고 터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0대 때야 어리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년이 돼서도 만약에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왔다라는, 정말 곱게 살아왔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저는 여자 보는 눈이 없어요,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연애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또 삶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를 알으려면, 또 여자에 대해서 알으려면 그거는 자기만의 꾸준한 공부와 경험밖에 없어요. 사실 경험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 경험을 해볼 때마다 이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또 나는 이 경험에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또 연구를 하시다 보면 앞으로 만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통찰이 생기고 안목이 생겨날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내가 해줄 수 없는 부탁을 했을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고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상담하신 어떤 여성분께서는 남자분과 썸을 타는 과정에서 남자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그러면서 남자의 무례한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만나본 적도 없는 남자에게 필요 이상의 대답을 다 해주고 나니까 이거 내가 너무나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린 건 아닌가? 라는 후회와 찝찝함을 남기셨다고 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남자는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모든 불필요한 정보를 다 알아내고 나서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금하지 않은 여자는 남자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플러스 이 여자의 허용도를 무한대로 생각하게 돼요.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세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에 있어서의 거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 거리를 내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할 것이냐, 기준점을 세워두시고 그 사람이 그 거리 이상으로 넘어왔을 때는 반드시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이렇게 사람 때문에 피해받는 일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 말고도 많은 댓글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첫 댓글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다음 편에는 또 다른 댓글로 여러분들과 좋은 생각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